고기 성형의 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고기 중에 성형육이라는 고기가 있습니다. 40년 전에 일본에서 개발한 가공 방식인데요. 오늘은 성형육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일본에 있었을 때 고기 무한 리필집을 정말 많이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무한 리필을 다베호다이라고 하죠. 조금씩 주는 양 때문에 다양한 부위를 계속 시킬 수 있다는 점과 음료와 술의 종류도 많아 정말 자주 다니면서 먹었는데요. 보통 1980엔 미끼 상품이 있고 2980엔, 3980엔으로 가격이 높아지면서 정해진 시간 동안 무한으로 고를 수 있는 고기의 종류도 많아집니다. 무려 100가지 정도를 시킬 수 있는 고깃집도 있죠. 저는 항상 일본에서 음식점을 갈 때 리뷰를 항상 보고 갔었는데 음식 리뷰 같은 경우는 참 잘 돼 있거든요. 특히 여러 체인 중에서도 야키니쿠 킹은 업계 2위 정도 되는 일본에서 다베오다이 야키니쿠 집을 가면은 우설, 소 혀 부위인 텅을 좋아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는 한국에서 잘 못 먹어본 부위라 자주 시켜 먹곤 했었죠. 제가 이걸 계속 시키니까 그거 성형육이라고 말해준 동료가 있었습니다. 성형육은 잘 안 쓰이는 고기 부위와 내장 부위를 모아 굳힌 것을 말합니다. 잘 뭉치지 않기 때문에 결착제로 굳게 만들게 되죠. 성형육은 40년 전 소고기 자유화 전에 유통을 늘리기 위해 일본에서 개발한 육가공 방식입니다. 서민들도 소고기를 먹을 수 있게끔 만든 것이죠. 일본 야키니쿠점에서 사용되는 성형고기는 갈비, 하라미, 텅 종류가 많습니다. 이 부위가 일본인이 좋아하는 부위 5위 안에 드는 것들입니다. 갈비, 가루비는 일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부위 중 하나로 가슴뼈와 그 주변에 있는 살을 말합니다. 이 부위의 이름을 한국어의 갈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많은 소비가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가격이 있는 편이지만 다베오다이, 무한리필집에서는 도축 과정에서 버려지는 우지나 횡격막을 식용 접착제로 붙여서 중량과 크기를 늘리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하라미 같은 경우는 얇게 썰어서 식품 첨가물로 고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먹었던 텅, 우설 같은 경우는 잘랐을 때 모양이 균일하게 나오도록 다듬어서 성형을 해서 판매가 된다고 하네요. 이런 내용이 손님에게 알려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성형육은 생식으로 먹으면 식중독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스테이크 매장 같은 경우는 국가 지침이 잘 되어 있지만 야키니쿠점 같은 경우는 관련 내용이 애매모호해서 손님에게 이런 내용이 전달되지 않고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육회를 먹고 식중독으로 사망한 사고가 있어가지고 육회도 상당히 까다롭게 관리가 되고 있죠. 법적 관리 때문에 아예 금지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메뉴판을 잘 보시면 잘 구워 먹으라는 내용이 적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의 성형고기에는 결착육, 인젝션 가공육, 부드러운 가공육이 다이에서 많이 먹었던 텅은 비엔나 소세지나 햄 같은 수준이죠. 인젝션 가공육은 연유와 우지를 고기에 주입해서 만든 가공육입니다. 이렇게 가공하게 되면 멋진 마블링이 생겨 맛있는 소고기로 변모합니다. 깍둑썰기로 나오는 스테이크 가게나 찹스테이크라고도 하죠. 그리고 한국인이 좋아하는 규카츠에도 이러한 성형육이 사용됩니다. 물론 성형육이 사용되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메뉴판에 이렇게 성형육을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화로에 제대로 구워서 먹어야 합니다. 규카츠 같은 경우는 제대로 안 익혀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 화로가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성형육을 사용하면 그곳에 제대로 구워서 먹어야 됩니다. 일본인들도 마블링이 많은 소고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호주산같이 평야에서 목초를 먹고 자란 소들은 지방 부위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일본산 소를 도축하고 남은 지방 부위를 호주산 같은 수입산에 주입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입한 지방이 굳지 않도록 유화제를 첨가합니다. 유화제를 첨가한 채로 먹게 되면은 그 첨가물의 맛이 느껴질 수도 있으므로 그 맛을 느끼지 않기 위해 화학조미료를 섞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드러운 가공육인데요. 말 그대로 뻑뻑한 부위를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고기 근육, 섬유를 자르거나 효소를 첨가해서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후에 화학조미료를 첨가하거나 양념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도 고기 무한리필이나 저렴한 대패 삼겹살을 주로 먹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먹었던 고기들이 성형육이다 아니다 그런 따질만한 미식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앞서 소개드린 성형육에 많이 사용되는 부위를 주로 시켜 먹었습니다. 이런 성형육에는 미리 양념을 치는 경우도 많고 성형이 되는 과정에서 단맛이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자주 찾아 먹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성형육은 생산 과정에서 다양한 가공을 하기 때문에 일반 고기보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기가 가공 과정에서 외부에 노출이 많기 때문이죠. 실제로 야키니쿠 킹도 그렇고 여러 매장에서 이 성형육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있었습니다. 성형육이라는 인지 없이 소고기를 덜 익혀 먹으면서 생긴 사고였죠. 아예 소고기에 돼지 잡고기까지 섞어서 팔다가 걸린 업체가 있습니다. 미트호프라는 업체였는데 100% 소고기 가공육이라며 유통을 했지만 성분을 조사해보니 돼지 간, 내장 등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저렴한 매장에 가서 고기를 먹는다면 전부 익혀서 먹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규카츠 같은 경우도 1000엔대의 규카츠라면 레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완전히 웰던으로 익혀서 먹는 게 좋겠네요. 생각보다 많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형마트 정육 코너에서도 성형육이라고 표시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이야 세계 여러 곳에 널려 있지만 정육 코너나 고깃집에서 사서 구워 먹는 고기가 설마 가공식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으니까요. 메뉴판에 작게 써서 안내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 일본어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에 가시면 다베오다이나 저렴한 스테이크, 규카츠 집은 주의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렴한 가게라고 모두 성형육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 가시는 분들도 규카츠나 스테이크 전문점을 찾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구별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카츠나 스테이크의 경우 고기 단면을 잘 살펴보세요. 잘 보면 결착된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고기는 섬유가 있는데 성형육은 섬유와 섬유 사이가 부자연스럽게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규카츠 전문점에서도 성형육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잘 구워서 드시길 바랍니다. 제가 일본에 살 때 마트에서 파는 똑같은 구람수의 소고기가 800엔인데 아니 어떻게 외식에서 먹는 스테이크가 650엔일 수가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